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노동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인텔 잘 나가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파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은데, 사실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좀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든 말든,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파업이 잘 되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죠. 우리 미국, 유럽 회사들의 그리고 빅테크, AI나 스페이스, 상업우주 혁명에 관련된 회사들을 샀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도태된다 그러면 좀 냉정한 얘기지만 웃을 사람들은 많다. 이런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SK 하이닉스 직원이 작년에 신입사원이 1억 5천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아마 1급 공무원 달아도 이렇게 받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새 이제 행정부가 월급이 너무 박해져서 그렇긴 한데 중소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들 1억 5천만 원 이거는 뭐 꿈의 숫자죠. 신입사원이 이렇게 받았다. 근데 올해에는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영업이익이 삼전하고 SK가 각각 한 200조 원이 넘을 걸로 보는데 성과금만 7억이 나올 것 같다. 종소세도 많이 내시겠죠. 사실 지난 10년 정도, 그러니까 중국제조 2025가 2015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한 10대 주력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제 기억에 한 700억 달러가 줄었어요.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뭐 이런 거 다 합쳐가 디스플레이 줄었는데 반도체 혼자서 한 10년 동안 천 몇백억 달러가 늘어서 지금 우리가 수출이 6천억 달러가 됐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다음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오면은 아마 5천억 달러 방어하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견인해준 반도체 수출의 신기록에 공헌하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 우리나라의 테크, AI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아마 날밤을 까고 있을 텍사스와 평택, 뭐 수원, 기흥, 뭐 사업장이 많으니까요. 전 세계 최강국들이 갖고 싶어 안달이 난 갖고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갖고 싶어하는 이 선단공정 반도체 제조업을 완성시키고 아직 갈 길이 또 있지만 이렇게 세계 정상급의 회사를 그동안 큰 문제 없이 그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대외 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 갖는 거는 저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 큰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적도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자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 성과급을 뭐 지금 45조 요구하는데 뭐 한 20조, 뭐 25조 원 정도 이렇게 좀 깎는다 그러면은 뭐 타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뭐 유럽, 일본, 인도 막 돈을 나라에서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이다. 우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설 투자 금액이죠. 우리가 팹 하나 지을 때 요새 선단공정 팹은 30조 원에서 40조 원까지 보거든요. 공장 하나에 30에서 40조 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요거를 캐펙스라고 하죠. 캐피탈 익스펜디처. 요게 올해 다 합치면 350조 원을 넘을 것 같고 한 4년 뒤에는 이게 연간 45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에서 700조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난 규모인 거지. 우리나라 연간 총생산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에 육박을 하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만큼 거대한 장치 산업이라는 거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쳇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한번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걸 전부 다 미래 세대에 투자를 안 하면 금방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산업이다. 요거를 우리가 인텔도 디램하다 일본한테 따였고, 일본도 삼성한테 따였고, 우리도 중국한테 따일 뻔 하다가 10년 전에 트럼프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하면서 중국 기업들한테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돼요. 어쨌든 쉽지 않은 산업이다. 엄청난 자본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이 잉여금이 사실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리고 이게 시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에서 연구 개발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뭐 특허라든지 뭐 신기술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실제 대다수의 연구 개발비는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디 들어가냐면은 실제로 양산 공정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팹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최신 장비를 다 넣고 보통 요새 이제 선단 공정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요 동그란 12인치짜리 300mm짜리 요거를 딱 처음 프로세스에 넣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1200에서 1500회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게 3달이 넘어요. 보통 거의 4달까지도 갑니다. 엄청 어려운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월 뭐 1500회 이런 공정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원가도 많이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율, 양품의 비율도 높게 나와야 되는 이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계속 한 번 넣었다가 또 2번 넣었다가 이거 바꿔봤다가 이거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D 팹에서 그 모델 프로세스, 양산 공정이 개발이 되면 이거를 다른 양산 팹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식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워낙에 미세하기 때문에 공정 조건이 다 달라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는지 발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율 잡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팹리스, 주요 IDM 합쳐가지고 연구개발 비용이 300조 원 가까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250조가 좀 안 됐으니까 별 수 없이 올해는 비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시설 투자 물리적인 시설 투자 350조에 R&D가 300조라 그러면 지금 전 세계 한 50대 기업들이 연간 쓰는 금액이 600에서 65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인건비하고 통상적인 그 오펙스라 그러죠. Operation Expenditure. 운전 자본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경쟁력을 유지 혹은 좀 강화시키는데 평상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600조 원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혼자서 110조 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엄청난 규모라고 지금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1분기에 사실은. 근데 작년에 한 90조 원 넘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0조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이익 잉여금이 160조 원 정도 되니까 노조에서 얘기하는 게 올해 삼성전자가 110조 원 그 경쟁력 유지 비용 쓰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50조가 남으니까 45조 원 성과급을 주쇼. 당신들 돈 있지 않냐? 물론 이제 회계상의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현금을 갖고 있느냐하고는 또 다른 문제겠죠? 어쨌든 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쓸만한 정도의 금액 조금 불어난 거 이걸 하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다 이제 성과급으로 다 쓰자 일회성으로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이란 사태도 있고 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뭐 HBM 특수가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DRAM 다운 사기를 올 수가 있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외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시설 투자하고 R&D 다 합쳐가지고 삼성전자를 초과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과거 한 3, 4년 동안 삼성전자의 한 6,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칩스 액트, 그 직접 보조금하고 세액공제,
이거 투자세액공제 25%를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원빅 뷰티풀 빌, 이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35%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인텔 마이크론이 공장을 지으려고 투자한 돈, 만약에 뭐 50조, 60조, 70조를 썼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당해 100%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로 만약에 2, 30조 원을 써다, 실제로 씁니다. 2, 30조 원을. 인텔 마이크론 합쳐서. 이것도 당해 과세 표준에서 100%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만약에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매출이 100조 원 나가지고 이것저것 제하고 과세 표준이 뭐 한 80조 원 됐어요. 근데 시설 투자하고 R&D를 80조 원 썼어. 그러면은 그 과세 표준 80조 원에서 시설 투자하고 R&D 비용 80조 원을 그대로 그냥 100%다 빼준다니까. 과세 표준이 0인 거예요. 0. 그죠? 근데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최저한세라는 거 15%를 걷기로 해가지고, 이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랑 관련이 있죠? 15%는 무조건 내야 될 텐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OECD에서 부과하려고 했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미합 중국은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선 효력이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처럼 과표가 0이 된다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최소한 15%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2월 달에 그 트레저리에서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저한세 15%를 안 내도 되는 쪽으로 지금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은 다이렉트 페이라고 환급까지 몇 조 원 받고 있어요. 인텔이 EUB를 많이 사가가지고 다른 장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인세하고 뭐 다 내고 앉아 있는데, 인텔 마이크론은 지금 시설 투자하고 R&D를 세금 낼 돈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보다도 이 경쟁력 유지 관련된 투자 비용이 한 6, 70%밖에 안 되는데, 올해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를 두 개를 같이 써놓은 거는, 삼성이 마이크론 인텔 사업을 동시에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지금 원빅 뷰티풀 빌, 그리고 칩스 액트는 사실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의 조세 체계에서 보자면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가히 좀 혁명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원빅 뷰티풀 빌 액트만큼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린 그런 법안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골든돔 프로젝트 예산, 국방부에서 발주한 금액, 뭐 우주 데이터 센터라든지 저궤도 위성통신, 팔란티어, 뭐 킬체인 이런 거에 그런 쪽에 우주항공용 국방부 용역도 지금 몇십억 달러를 다 받고 있죠,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는 지금 투자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도 다 같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 숫자 이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핵심 뭐냐면 SMIC는 다른 거를 다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삼성이 매출 350조 하고 영업이 200조 남았을 때 뭐 인건비 한 50조 나가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잖아요. 번 돈에서 매출액을 넘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시설 투자가. 그죠? 근데 SMIC,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는 매출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투자액만, 연구개발 인건비 다 빼고, 그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시설 투자액이 매출액을 넘어. 그러니까 매출액이 5조 원 났는데 시설 투자를 당해 10조 하는 거예요. 여기 비율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이거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홍콩 거래소의 애뉴얼 리포트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중국은 비용 구조가 없어. 그래도 미국도 그래도 매출액이 난 거 이상으로는 시설 투자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중국 기업들은 매출액보다 훨씬 뛰어넘는 돈을 시설 투자하고 연구 개발에 지금 5년, 7년째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긴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특히 쇼미더머니 치고 달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의 장비 수출이 끊긴 거를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SMIC랑 창신 메모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과급이고 뭐고 없어. 기흥, 동탄, 청주 제가 볼 땐 다 같이 뛰어내렸어 지금. 남아있을 게 없다고. 단가 구조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회사들은. 어떻게 매출액보다 시설 투자가 더 많이 나옵니까? 1년도 아니고 지금 뭐 10년, 20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 대외 경쟁 여건이 이런 상황이다. 중국 때문에 골치 아파요, 정말로. 앞으로 먹고 살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외 여건을 말씀드렸고, 이게 AI 붐이라고 한 게 이제 지금 HBM이랑 D램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여기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삼성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팹이 한두 개라도 가동이 더 들어가면 이게 수급이 타이트할 때 한참 이렇게 수요가 높을 때 값이 폭발적으로 뛰는데 공급이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은 지금의 수익성을 거의 50% 70%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격 내려가면 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저전력 엣지 추론용으로 LPDDR 적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수요가 바뀌고 있고요. 요번에 인텔 실적 올라간 것도 지금 엄청난 훈련보다는 추론용으로 지금 CPU의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인텔하고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의 어떤 스타트업이 G앵글 메모리라는 걸 만들 HBM 대체 제품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곧 발표될 겁니다. 아마 워킹 다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조씩 벌다가 갑자기 이게 30조가 되거나 적자가 나면 어떡하려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을 최소 유지하는데 100조 원이 넘게 들어요. 그럼 올해 이익 경험이 160조 원이고, 그래, 뭐 좋게 봐서 영업이익 200조 났어, 올해. 유보금이 뭐 한 200조, 300조 쌓였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100조, 150조 썼어. 근데 갑자기 적자가 나네? 그러면 2년 정도 안에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유보금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그 호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다운 사이클이 온 다음에는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게 중국이 어떤 뭐 EUV를 대체하는 기술이 나온다거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많이 깎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금 쓰고 있는 그 경쟁력, 그러니까 시설 투자와 R&D 비용,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반도체 산업이 1950년대 트랜지스터 개발 이후로 국제적인 주도권 싸움이 한 크게 3번 정도 있었다라고 봐요. 뭐 많이 본다면 4번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21세기의 마지막 싸움인 것 같거든요. 전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들어덤비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수준이 제가 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3년, 5년 혹은 10년 정도 이번에 한 번만 이기면 중국이랑 일본을 한 번만 더 누르면 제가 볼 때 이번 210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열강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털어 쓰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전투의 여력을 남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메모리 위주라서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1년 안에 옵니다. 다운 사이클. 여러 가지 전망 자료를 봤을 때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 했어요. 권오현 전 부회장께서 옛날에 초격차라는 책을 써서 이게 굉장히
버즈워드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초격차라는 2편을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건 역사이클 투자, 남들이 다 반대할 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넉넉하고 흥청망청 할 수 있을 때 고삐를 조이고,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제가 이제 카메라가 과열이 돼서 화면이 꺼졌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암 이병철 선생님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셨을 때 다 노망이 났다, 미쳤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폐암, 림프종으로 돌아가시면서 각혈을 할 때도 사람들이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상당수의 임원들도 그룹 다 넘어가니까 저 양반 돌아가시면 빨리 접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임종 전에 추가 투자 문서에 다 결제를 미리 하고 돌아가셔서 오늘날의 기흥밸리, 오늘날의 우리 HBM, AI 반도체의 신화가 있을 수 있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현대사가 복잡하고 이래서 뭐 친일파네, 뭐 민족 반역자네, 뭐 재벌 총수는 뭐 국민들의 고열을 짜서 뭐 했네 그래도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의 결단이 없었다면 정말로 이 책임의 큰 어떤 멍해를 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오늘은 호암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 좀 벌었다. 저기 돈 좀 있다. 우리 그냥 뭐 좀 나눠서 그냥 다 쓰고 뭐 미래 뭐 걱정할 필요 있냐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인지 삼성그룹의 창업주 벌써 기흥밸리의 첫 삽을 뜬 지가 벌써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됐죠. 거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세기. 오늘 호암을 추억을 하면서 물론 노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데 딱 한 3년에서 5년만 우리가 좀 고삐를 죄이고 조금만 더 참아주면 우리가 2100년, 21세기를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더 큰 보상이 나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AI 혁명의 우리가 선도자,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의 어떤 비천한 그런 운명을 벗어나서 열강으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노동절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대외 여건으로 이런 방송 올리게 된 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스스로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